어둠은 비밀로 속삭이는 약속으로 마을을 뒤덮었습니다. 어둠의 장막 아래 그는 그림자와 하나가 되고 은은하게 불이 켜진 그녀의 집은 봉화처럼 그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집안에는 아름다운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거울을 바라보며 화장을 고치며 당시에는 속옷이었던 유카타의 섬세한 주름을 다시금 다듬고 조용한 밤은 거의 들리지 않는 발소리가 미닫이문 너머로 삐그덕거렸고 기대감과 설렘 그리고 형용할 수 없는 흥분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오늘 그녀의 침실에 숨어들 생각입니다. 바로 요바이의 시대였습니다. 요바이는 옛날 일본에 실제로 존재하였던 비밀스러운 야간 구의 관행을 뜻합니다. 요바이의 어원은 말 그대로 일본어의 구르다의 어원인 요부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젊은 남성들이 자고 있는 미혼 여성의 침실로 몰래 잠입한 뒤 낭만적인 성적 접촉을 갖는 일이 핵심이었습니다. 요바이의 규칙은 간단하였습니다. 무슨 어쌔신 크리드나 메탈기어 솔리드 마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은 채 여성과 접촉하여 모든 일을 무사히 치른 후 동이 트기 전까지 무사히 빠져나오면 성공입니다. 당시의 일본의 집 내부 구조를 보면 그것이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말 그대로 닌자와 토끼가 되어야만 했던 초고난이도의 도전과제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또한 남녀 7세부동석이라 하여 남녀의 접촉을 엄격히 제한하였지만 옆나라 일본 또한 제한된 사회 규범과 전통으로 인하여 미혼 남성과 여성 간의 상호작용이 심히 곤란한 지역에서 요바이가 주로 수행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오해하기로 일본의 충격적인 성문화라면서 요바이는 모르는 남성이 일반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하여 겁탈을 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은 이것과 매우 달랐습니다. 우선 크게 달랐던 것은 요바이를 시도하는 남성은 사전에 해당 여성과의 약속 같은 것이 존재하였습니다. 전혀 모르는 여성의 집에 당사자의 이해조차 얻지도 못한 채 야음을 틈타 비열한 행위를 하는 것은 용납이 되지 않았지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빼도 박도 못하는 성범죄 그 자체였고 해당 가해자는 목이 잘려도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당사자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맞춘 후 해당 여성이 남성을 부르는 경우가 흔하고 일반적인 경우였습니다. 물론 반대로 서로 이야기를 통하지 않고 시도하는 요바이도 많았지요. 만약 사전에 교감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밤에 요바이를 시도하다가 여성 측에서 거부를 하게 되면 요바이는 실패로 간주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요바이는 전적으로 여성에게 결정권이 있었습니다. 어째서 이런 복잡한 구의 문화가 생기게 되었는지에 관해서는 많은 민속학자들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예로서 거론되는 것이 결혼의 수단으로서의 성격과 부족한 인구를 늘리기 위한 인구 부양책에 관한 고육지책이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전쟁이나 기근 또는 대화재나 지진 같은 재난의 상황 속에서 마을 인구의 부족으로 노동력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촌장의 주관으로 요바이가 진행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일본 사회에 무시무시할 정도로 가혹했던 징세제도를 생각하면 사실 놀랄 일도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과부가 된 여성을 돌봐줄 남성이 없는 경우에 요바이를 시도할 남성들을 마을에서 모집을 하였는데 만약 여성의 입장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남성이 요바이를 시도할 경우 거부권이 보장이 되었으며 요바이에 성공한 남성들 사이에서 아이가 생길 경우 아이의 아빠를 지명할 권리를 여성에게 주었습니다. 물론 이는 일반적인 사례일 뿐이며 규칙은 대개 마을마다 사정에 맞게 로컬 룰의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흔히 성문화의 선진국이라고 하여 성진국이라는 별명으로 부르곤 하였는데 적어도 요바이에 관해서는 이런 복잡한 사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또한 흥미로운 이야기로서 사실 요바이는 상대방과 만난 적이 없고 적어도 서로의 존재만을 알고 있을 때도 가능하였습니다. 에도 시대보다 훨씬 더 오래 거슬러 올라간 헤이안 시대의 귀족 사회에서 진행이 되었던 요바이인데 만나본 적이 없으며 오직 소문으로만 들었던 이성에게 당시에 와카라고 불리었던 일본의 전통시를 편지에 담아 하인들끼리 전달하게 하는 방식으로 연애를 하였습니다. 이러다 서로의 관계가 어느 정도 발전을 하게 되면 여성 측에서 이 와카 안의 구절 속에 자신을 만나러 오라는 구절을 은연중에 넣어 밤에 몰래 집으로 찾아오도록 유도를 하였습니다. 물론 당시 귀족 체면에 서민들 마냥 쪽팔리게 몰래 숨어서 잠입 액션 무비를 찍는 것은 아니었고 당당하게 하인이 짊어지는 가마를 타고 멋이란 멋은 다 꾸미고 챙길 가오란 가오는 다 챙기며
여성의 저택에 디즈니 애니메이션 알라딘의 알리 왕자 마냥 기세 좋게 찾아왔다고 합니다. 일부 무사가문과 같은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상대 여성의 집에서는 모르는 척하는 것이 예의였다고 합니다. 해이한 시대 때 이런 문화가 있었던 이유로는 신분이 높은 집의 여성은 기본적으로 저택 밖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만남의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며, 결혼적 연기의 딸을 가진 귀족의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딸의 소문을 일부러 흘려 많은 고관대작의 도령들의 흥미를 이끌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만약 이렇게 해서 만남이 성사되었는데 찾아온 도령이 밤을 새우고 가는 경우는 부모 측에서 기뻐하는 경우가 있었던 반면, 여성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떠나면 걱정을 하였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였겠지만요. 이후 에도 시대로 넘어와서도 빼어난 미색으로 이름을 날리던 여성의 소문을 들은 남성이 해당 여성과 편지를 주고받다가 서로 만나고 싶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편도 2시간이나 걷는 거리를 개의치 않고 찾아가는 경우도 잦았습니다. 곰곰이 돌이켜보면 지금의 틴더 같은 데이트 어플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애지중지 키우던 딸을 요바이로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부모들은 딸의 침실을 요바이 방지 차원에서 다락방으로 배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요바이 문화는 에도 시대 이후 메이지 시대까지 지나 점차 사라져가면서 최후의 요바이는 효와 시대, 지금의 1950년대에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이는 메이지 시대 이후 각 가구에 전기가 보급이 되면서 밤에도 간단하게 불빛을 취하는 것이 쉬워졌으며, 이로 인해 요바이의 성공 확률이 크게 떨어졌던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1950년대 이후 일본이 고도성장 사회에 진입하게 되면서 점차 즐길 오락거리가 많아지게 되자 자연스럽게 요바이 이외의 다양한 놀이 문화가 성행을 하였으며, 게다가 야간에 여성의 집에 잠입을 하는 행위인 요바이를 즐겁고 유쾌한 연애활동이 아닌 성범죄로 인식을 하게 되는 의식의 전환이 되었던 것도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만약 과거의 요바이 문화가 지금 현재의 일본에 그대로 전승이 되었다면, 중앙아시아 국가 키르기스스탄과 카자흐스탄에 존재하는 납치 결혼 문화인 알라카추처럼 초창기에는 한국의 보쌈 문화와 비슷한 상호동의하에 벌어지는 이벤트에 가까웠지만 점차 변질되어 진짜 납치 강제 혼인 범죄가 되어버린 것과 같은 결과가 되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런 요바이라는 문화에 대해서는 일본 내에서조차도 옹호론과 비판론이 갈리는데, 비판론에 관해서는 불악 단위로 이루어진 작고 닫힌 사회에서 기대할 수 있는 여성의 권리라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나 보장이 되었을 것이며, 주변의 분위기나 강압에 따라 억지로 요바이를 수락해야 하는 경우 또한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았을 때 요바이라는 문화는 필연적으로 사라질 것이 자명한 문화라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겠지요. 시대는 흐르고 흘러 요바이는 지나간 시대의 낡은 유물로서 기억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이 흥미로운 일본의 전통 민간 문화는 밤의 비밀 속에서 피어난 사랑에 대한 속삭임으로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